침대 옆에 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태민의 몸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어요. 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걸로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면 가능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수진 씨. 태민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은 태민을 올려다봤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수진은 눈을 떴어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를 만큼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52세. 얼굴에 새겨진 주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화장을 멈췄을까?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쌓인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수지는 혼자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혼자 먹을 반찬들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남편 것을 챙길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밖에서 먹었으니까요. 23년 전 결혼했을 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건설회사 부장이던 남편은 멋있었고 수진도 예뻤어요.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변했어요. 승진하고 돈을 벌수록 집에 오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평일에는 회식. 집은 그저 잠만 자러 오는 곳이 되었어요. 5년 전부터는 아예 부부관계도 끊겼습니다. 남편이 먼저 외면했고 수진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수지는 원룸 관리를 시작했어요. 이 건물은 5년 전 남편이 투자 목적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1층에 편의점, 2층부터 6층까지 원룸 5개가 있었어요. 관리는 모두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월세 받고 남편은 그저 통장만 확인할 뿐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302호 청소를 마치고 304호로 향했어요. 304호에는 3개월 전부터 새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54세 남자였어요. 처음 계약할 때 봤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게 그을린 피부, 단단해 보이는 체격, 투박하지만 따뜻한 눈빛. 일용직 건설 노동자라고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정직해 보였어요. 실제로도 월세를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정확하게 냈고 방도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항상 먼저 인사했어요. 새벽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성실한 사람 같았습니다. 수지는 304호 앞을 지나치며 문득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혼자 사는구나. 나처럼 외로울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도 골프. 일요일 저녁에 들어갈게. 수지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운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난 아직 여자인데. 작은 속삭임이 텅 빈 방에 흩어졌어요. 3년째 남자의 손길 한 번 받지 못한 몸. 언제부터 이렇게 죽은 듯 살게 됐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울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늘 하던 대로 원룸들을 돌며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304호 강태민 씨가 월세를 내지 않은 거예요. 납부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304호 문을 두드렸어요. 강태민 씨?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수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 없던 사람인데 수지는 예비키를 가지러 갔어요. 세입자 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이 보였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강태민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은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간신히 눈을 뜨고 수진을 봤어요. 임대인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병원은 가셨어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허리를. 공사장에서 다쳤어요. 태민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2주 전 공사장에서 떨어진 자재에 허리를 맞았다고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병원비로 돈을 다 써서 월세를 못 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태민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이렇게 빚지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세는 괜찮아요. 일단 건강부터 챙기세요. 하지만 됐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지는 태민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약값도 부담스러워서. 수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급히 집으로 가서 해열제와 진통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1시간 후 수지는 따뜻한 죽을 들고 304호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약은 먹어야 하니까. 태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이렇게 누군가가 챙겨준 게 처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수지는 태민이 죽을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떠먹이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아직 거리가 있었어요. 그날부터 수진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태민의 방에 들러 죽이나 미역국을 끓여다 줬어요. 약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는 같이 가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태민은 항상 미안해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먹을 것도 남는데 뭐.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태민을 챙기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태민의 허리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혼자 일어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임대인과 세입자였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습니다. 수지는 태민의 방에 갈 때마다 거울을 보게 되었어요. 머리를 빗고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태민도 수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웠어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태민의 빨래를 해다 주려고 304호로 향했어요. 남편이 골프 가고 없는 날이었습니다. 건물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태민 씨, 빨래 갖다 드릴게요. 아, 네. 잠깐만요. 안에서 태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수진의 숨이 멎었어요. 태미는 샤워를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상체는 물방울이 흐르고 있었고 아래는 수건 하나만 둘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샤워하고 있었는데. 태민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의 시선은 저절로 아래로 향했어요. 수건 너머로 드러난 실루엣. 젖은 수건은 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 네. 빨래. 수진은 얼굴이 빨개진 채 빨래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태민이 빨래를 받으려고 손을 뻗는데 수건이 느슨해지면서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아! 태민이 황급히 수건을 붙잡았지만 늦었어요. 수진은 그 찰나에 모든 걸 봐버렸습니다. 엄청난 크기였어요. 수진이 평생 남편한테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빨래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몸이 수진에게 밀착되었어요. 수진의 배에 그것이 닿았습니다. 수건 너머로 느껴지는 뜨겁고 단단한 감촉. 수진의 몸이 경직되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태민도 얼어붙었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저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민이 몸을 뒤로 빼려고 했지만 좁은 현관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수진은 빨래를 집어들고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수진은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게 진짜야?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3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것밖에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태민의 것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그 단단함과 열기, 수건 너머로도 생생하게 느껴졌던 그 존재감. 수진은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까 그것이 닿았던 자리였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호기심, 설렘, 그리고 묘한 욕망. 내가 미쳤나? 수진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민의 몸이 떠올랐어요. 물방울이 흐르던 가슴, 단단한 복부, 그리고 그곳. 그걸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 수진은 자신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52세의 유부녀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화장품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옷장에서 조금 더 붙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수지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일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수진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빛. 놀라면서도 호기심 어린 그 시선. 설마. 아니야. 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것 때문에 평생 여자들한테 거부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만이 유일하게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힘들어하면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둘 다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시선이 마주쳤다가 빠르게 피했습니다. 저기 어제는 태민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빨개져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다니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 청소하러. 아, 네. 수진이 지나가려는데 태민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수진이 돌아봤어요. 저,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시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기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저녁 7시에 제 방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녁 7시 태민은 수진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어요. 허리 다쳐서 일 못하던 사람이 이것저것 쌀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켜진 거실이 보였어요. 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앉으세요. 네. 태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거 변변치 않지만 태민이 와인을 내밀었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수지는 와인을 받아 2개의 잔에 따랐습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일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이요? 수지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네. 크기가 너무 커서. 태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자들이 다들 무서워했어요. 아프다고 싫다고.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일했어요. 받아준 사람이. 태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힘들어하면서요. 그래서 항상 조심했어요. 아내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랬군요. 아내가 죽고 나서는 여자를 만날 생각도 못했어요. 또 거부당할까봐. 태민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런데 어제 수진 씨 눈빛을 봤는데 제 눈빛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수진을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역시.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냥 남편 것밖에 본 적이 없어서 세상에 저런 크기도 있구나 싶었어요. 태미는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호기심이요? 네. 그걸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 수지는 자신이 한 말에 놀라 입을 막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수진 씨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 씨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긴요. 오히려 수지는 태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궁금해요. 정말요? 네. 태민의 손이 수진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근데 수진 씨는 결혼하셨잖아요. 남편이랑은 3년째 안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5년째 별거나 다름없어요. 그랬군요. 전 그냥 죽은 듯이 살고 있었어요.
태민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아직 여자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태민은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힘드셨겠어요. 태민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수진이 먼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요. 뭐가요? 정말 그렇게 큰 건가요? 수진의 대담한 질문에 태민이 당황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 한번 봐도 될까요? 지금이요? 안 되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태민은 망설였습니다. 보시면 더 놀라실 것 같아서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태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본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세상에. 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걸로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면 가능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수진 씨. 태민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참기 힘들 것 같아요. 수진은 태민을 올려다봤어요. 그럼 참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태민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태민은 수진을 소파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수진은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얼마 만의 키스였을까? 남편과는 몇 년째 입도 맞춘 적 없었어요. 수진의 손은 태민의 목에 걸렸어요. 침실로 갈까요? 수진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52세의 몸. 처진 곳도 있고 군살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요. 늙은 몸이라.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태민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의 몸에서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정말 들어갈까요? 천천히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23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프지 않으셨어요? 전혀요. 오히려 정말 좋았어요. 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저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습니다. 태민의 품에 안긴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며 잠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임대인과 세입자였지만 안으로는 연인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낮 시간 수지는 태민의 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좋아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태민의 허리도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가벼운 일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사장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태민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의 일상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예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친구들도 알아챘어요. 수진아,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수진은 웃으며 넘겼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바빴어요. 오히려 수진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야 태민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화요일 오후 두 사람은 수진의 침실에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게 너무 무서워요. 수진이 태민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왜요? 언젠가 끝날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태민은 수진을 꼭 안았어요. 전수진 씨랑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어요. 이제는 처음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몸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았어요. 수지는 태민과 함께할 때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열정적인 자신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태민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수진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태민의 말에 수지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태민의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번 주말도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태민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그런 태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골프 취소됐어. 집에 와.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304호 문에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그게 청소하고. 수진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청소? 이 시간에? 남편은 304호 문을 노려봤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세입자분이요. 남자? 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혹시? 아니에요. 오해예요. 수진이 황급히 말했지만 남편의 의심 어린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수진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봤고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이 수진을 찾아왔어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수진 씨.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가요? 제가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갑자기. 어제 일로 남편분이 의심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있으면 수진 씨만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제 허리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시 일할 수 있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싫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지 마세요. 수진 씨. 태민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때문에 수진 씨가 힘들어지면 안 돼요. 전 괜찮아요. 이미 죽은 결혼이에요. 그래도 태민 씨 없으면 전 다시 죽은 듯이 살아야 해요. 수진은 태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태민은 수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민 씨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이사 갈게요. 태민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 수지는 태민의 방으로 갔어요. 말없이 안기고 키스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응. 수진 씨 행복했어요. 저도요. 태민은 이사갈 집을 알아봤어요. 다른 동네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여기로 가게 됐어요. 태민이 보여준 사진 속 원룸은 지금보다 훨씬 작고 낡았어요. 여기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밥은 어떻게 해 먹고,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많아요.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태민의 모습과 다시 혼자가 될 태민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민은 새벽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되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반찬을 준비했어요. 김치, 반찬통, 된장찌개.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모든 짐이 차에 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그럼 태민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야말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 씨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행복하세요, 수진 씨. 태민 씨도요. 태민은 수진을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가 볼까봐 참았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네. 건강하세요. 태민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1층까지 내려간 태민은 마지막으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민은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에 혼자 남은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민 씨. 텅 빈 304호 문이 조용히 닫혀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원룸을 관리하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라져 있었어요. 태민과의 시간이 수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을 했어요. 예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아직 괜찮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304호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장인 여자였어요. 가끔 그 방을 청소할 때면 태민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안겨있던 시간들, 사랑을 나눴던 밤들. 잘 지내고 계시겠죠, 태민 씨. 태민은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허리가 완전히 나아서 이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수진과의 기억이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으니까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수진 씨.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덕분에 저 건강 다 나았어요. 정규직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마이너스 강태민.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문자를 보고 있다가 수지는 답장을 썼어요. 저도 잘 지내요. 태민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태민 씨. 제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 52세 이수진과 54세 강태민의 사랑은 짧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치유를 주었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남겼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황혼에도 온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짧은 만남이 평생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수지는 오늘도 원룸을 청소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은 듯이 살지 않아요. 태민도 오늘 출근길에 나섭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가끔 서로를 떠올리며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에 미소 짓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진한 황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